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홍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은 트랙 중에 데이터베이스 트랙을 선택해 주셨고 제 트랙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이터베이스 트랙에는 여러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오로라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NoSQL인 DynamoDB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금 전에는 GraphDB, 넵튠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데이터베이스 세션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세션은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AWS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계획 단계부터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많이 봉착하실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어떻게 솔브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팁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좀 더 좋을까에 대한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어떤 스텝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때 어떠한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리졸브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고객에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에 대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왜 고려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에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높은데 얘를 어떻게 스케일 아웃 형태로 바꿀 수 있지, 또는 이렇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데이터베이스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AWS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여러분이 실제 겪으시는 스텝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 계정이 없으시다면 계정을 생성하실 테고요. 두 번째는 어떤 리전에 어떤 에이지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그 에이지를 선택하시고 VPC를 하나 만드시고, 그 VPC를 만든 이후에는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션을 통해서 AWS에 접속을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 EC2 인스턴스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인스톨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S3라는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EC2 인스턴스에 또 새로운 EC2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그쪽에 또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쪽을 바라보게 설정을 하고, 기존 DB 셧다운하고, 접속을 기존 레가시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 AWS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9단계가 좀 복잡하죠. 이 9가지 단계 중에서 5가지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RDS라는 것과 DMS라는 서비스들인데요. RDS라는 거는 저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전 단계에 보여지는 대로 인스턴스를 새로 띄우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뭔가 튜닝 값들을 넣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미 다 해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간단히 DB 네임은 뭐고 ID 패스워드만 넣고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할 거다라는 것만 클릭만 하시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여지는 DMS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존 원본에서 대상으로 바로 데이터를 옮겨주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상용 마이그레이션이랑 데이터 복제 솔루션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긴 다운타임이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설정하고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다. DB별 응용 프로그램 코드가 좀 많이 수정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비싸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좀 박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 AWS는 고객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그 방법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혹시 저희 DMS라는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MS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약자이고요. 2016년도에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6만 5천 개의 데이터베이스 로드를 DMS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DMS를 통해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업무들을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WS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기종 또는 동일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키마, 뭔가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로 간다거나 다른 MS SQL에서 포스트그레, MS SQL에서 MySQL 이런 식으로 이종 간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한다면 스키마가 상이하겠죠. 그런 스키마에 대해서 자동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최소 다운타임을 위해서 CDC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변경된 데이터분을 지속적으로 복제해주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사용 사례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화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업데이트해 주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의 아마존 RDS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OLTP성 업무가 아닌 DW,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저희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세 번째 복제는 리전 간의 읽기 복제본을 생성하고 실행, 개발, 테스트, 프로덕션 각 티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동기화해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AWS의 DMS는 사실은 DMS라는 서비스와 SCT라는 서비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MS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AWS로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또는 복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니어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CDC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SCT는 스키마 컨버전 툴의 약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 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키마를 오픈소스 엔진이나 AWS에서 제공하는 오로라나 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스키마 변환을 도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SCT를 띄우면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소스 데이터 엔진, 타겟 데이터 엔진을 이렇게 고르고 바로 분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SCT를 이용하면 두 가지 스키마 변환을 도와드립니다. 먼저 OLTP 영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이고요. 오라클, SQL 서버, IBM DB2의 소스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타겟을 저희 아마존 오로라나 RDS로 스키마 변환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입니다. 올랩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버티카나 MS SQL, 테라데이터, 네티자나 그린플럼, 오라클에 있는 것들을 저희의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변환하는 것을 스키마 변환을 도와드립니다. 실제 SCT를 실행해서 스키마 컨버전을 돌려본 화면입니다. 이 SCT를 이용하면은 테이블, 뷰, 코드 이런 것들을 변환을 지원해드리고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인덱스, 뷰, 소트, 분산키 등을 어떻게 변환하면 되는지, 어떤 건 자동으로 변환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키마가 변환이 끝났다면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DMS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DMS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원본 엔진과 대상 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뭐 PostgreSQL, MySQL, MongoDB, 뭐 SAP의 ASE라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대상은 저희의 오로라나 다이나모DB, 레드시프트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적인 포스트그레나 MySQL, 마리아DB로도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또한 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레가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 좀 많다 보니까 타겟 데이터를 좀 오라클과 호환성이 높은 포스트그레SQL로 잡아서 포스트그레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계획, 마이그레이션, 전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면 타임라인, 언제까지 해야 될지, 공수는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복잡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데이터 오브젝트는 어떤 것들을 쓰고 있고 어떤 게 자동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생각하실 거고요. 리두 TPS를 예상해야 합니다. 현재 TPS 얼마나 쓰고 있는데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는 어느 TPS 정도를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으로 넘어가는 포스트그레SQL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리미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파티션이나 뭐 플랜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 약간의 제약성이 있는데 이런 제약성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되는 문제들은 포스트그레 위키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숙지하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범위를 확인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슈들이 되었고 그걸 리졸브 하셨다면 이 결과들을 계속 저장을 하셔서 더 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로 이터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도 분석에 대한 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복잡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포인트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파티션 테이블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은 저는 0.5포인트를 줬고요. 반대로 PLSQL 프로시저는 리뷰랑 로직 제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 8을 주고 3개 이상의 프로시저와 펑션들로 이루어진 패키지들의 경우에는 좀 더 포인트가 높은 30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포인트들은 가중치이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모두 다 틀려지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제이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발생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이슈는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 알고 맞는 매가 조금 덜 아프다시피.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이슈를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탑 SQL이나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등을 통해서 어떤 SQL, 어떤 테이블들이 최근에 억세스되고 있는지 정보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 로직을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동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감사 처리라든지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타임스탬프를 업데이트하는 트리거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DB단보다는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전에 레가시나 보관이 된 데이터들, 현재 쓰고 있지 않은 백 히스토리로 되어지는 데이터들은 S3나 글레이시어로 미리 이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 ETL, 레포팅 같은 저희 AWS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 증분 데이터에 대해서 시스템을 계속 맞춰주기 위한 저희 DMS의 CDC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겠죠. 마이그레이션은 베스트 프랙티스, 즉 모범 사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모니터링하고 로깅은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저희는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DMS에선 로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클릭을 하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에서
플로드 스루풋의 로드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몇 로우가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밴드위스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CDC의 레이턴시는 어떤지라는 정보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DMS는 UTC 기반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UTC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요구사항들이 있죠. DB 계정 관리라든지 Secure JDBC 드라이버라든지 표준 모니터링 툴킷 같은 경우는 DBA 작업을 좀 자동화시켜 놓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그레 SQL 쓰면 다 같이 퀘스천이 드는 건 베큐밍입니다. 저희는 오토 베큐밍 옵션들을 통해서 이 베큐밍을 통해서 포스트그레 SQL의 최적 성능을 하는 오토 베큐밍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테스트 및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상 스냅샷으로부터 새로 인스턴스를 만드셔서 기능이나 부하나 성능 테스트를 새로운 인스턴스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하기 전에 다음 스크립트들을 통해서 트리거나 인덱스들을 활성화하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넘길 때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해서 데이터 밸리데이션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DMS는 태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에 형변화, 데이터의 타입이 변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해결할 수 있게 레커멘드 해드립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의 쿼리 플랜은 안정적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서 인덱스나 리라이 쿼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씀드릴 사례가 오라클에서 저희의 아마존 RDS 포스트그레로 넘어가다 보니까 RDS 포스트그레를 DMS의 타겟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설정을 하시면 좋을 컨피그들을 몇 개 뽑아보았습니다. 다음의 파라미터들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서버 실행에서 실행된 쿼리들에 대한 실행 통계 정보를 알기 위해선 pgstat, statement 같은 라이브러리를 프리로드를 하시고요. 오딧을 위한 pg audit 같은 경우도 프리로드를 하시고 로그들에 대한 설정, 휴즈 페이지에 대한 설정, 그리고 max parallel worker for gather라고 해서 몇 개의 CPU를 사용해서 동시에 할지에 대한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환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전환 단계에서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롤백을 하기 위해서 페일백 전환을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키포인트는 전환이 되는 동안 배포 버전이 있는 세트를 2세트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프라미스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DMS를 통해서 포스트그레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한 데이터는 또다시 DMS를 통해서 동일한 오라클 RDS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똑같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RDS 포스트그레 SQL로 전환을 했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끊고 RDS 오라클로 동일한 엔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다면 이제 저희 AWS DMS를 통해서 오라클 DB를 아마존 RDS 포스트그레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 단계입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DMS의 소스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하기에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버전에 대한 서포트되는 버전에 대한 명시가 있고요. 서플리멘탈 로깅, 아카이브 로그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CDC를 사용한다면 로그 마이너 사용 구성, 그리고 다른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은 데이터베이스별 파라미터 그룹을 따로 줘서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동작할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션 모니터링을 하시고 각 태스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병렬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도록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두의 사용량 그리고 웨이트 이벤트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스냅샷 1555라는 에러가 간간히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PT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 준비되셨으면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봐야겠죠. 포스트그레 SQL도 다음 URL을 통해서 어떠한 사전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버전,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롤에 대한 설정,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팁은 DM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여러 설정을 하실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설정 몇 가지가 있는데, 오토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에이지나 백업 리텐션은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난 이후에 활성화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익스텐션 이외에 몇 개의 더 익스텐션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익스텐션을 프리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SCT는 아까 스키마를 컨버전해서 원본을 다른 대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거야,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 어떻게 고치면 돼 라는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세스먼트 레포트를 뽑아드립니다. 이 레포트는 전체적인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때 어떤 것들이 얼마나 고쳐져야 된다는 레포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레포트는 CSV나 PDF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계획 단계에서 이 레포트를 보고 공수 산정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스키마에 대한 검증이 끝났으면 무엇을 하죠? DM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이 DMS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과 타겟 대상 사이에 복제 인스턴스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복제 인스턴스는 원본과 대상의 각각 엔드포인트에 접속이 되어집니다. DMS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GUI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작업을 생성하셔야겠는데요. 하나의 복제 인스턴스에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스크라는 것은 복사하는 단위, 작업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잡을 말하고요. 마이그레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상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플로드해서 적재시키는 것, 그리고 플로드해서 보내고 변경사항을 계속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변경된 데이터만 대상으로 보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 매핑을 통해서 특정 테이블의 특정 값들만 보내실 수 있고요. 보내실 때도 선택룰, 변환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스키마를 다른 테이블로 보낼 때 앞단에 뭔가 값을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명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 컬럼명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 설정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 활성화나 로깅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데이터 밸리데이션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로깅도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매핑 부분입니다. 가이드와 제이슨 형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보이는 부분은 GUI 형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이슨을 누르게 되면 제이슨 형태로 바로 에디팅을 해서 조금 더 GUI보다 많은 기능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화면은 스키마 이름을 넣고 테이블 이름을 넣고 어떠한 열에 필터를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어디부터 어디 사이 이런 데이터에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칼럼에 대해서 각각의 규칙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변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 컬럼, 표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들은 소문자 변경이나 대문자 변경, 접두사나 접미사에 대해서 추가, 제거, 바꾸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에서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마이그를 앞에 접두사를 붙이고 동일한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빼실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 SQL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저희가 도와드릴 마지막 부분은 플레이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오라클이 포스트그레 SQL에 어떤 함수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모범 사례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여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은 다음 URL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SCT라는 걸 통해서 스키마를 컨버전하고 DMS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넘기신다면 마이그레이션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은 다음 모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MS를 통해서 오라클을 포스트그레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직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5개 사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1TB 이상의 큰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세션에 말씀드렸던 오라 1555라는 코드에 스냅샷 to old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오라클 자체가 기본적으로 언두 세그먼트를 이용한 리드 컨시스턴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풀로드 할 때 셀렉트 all을 통해서 전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설정에서 롱런 쿼리 같은 경우는 DML 부하가 좀 적을 때 수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롤백 세그먼트의 사이즈를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이그레이션 원본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통해서 좀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액티브 데이터 가이드를 통해서 원본에 대한 영향도를 제거하실 수 있는데요. 액티브 데이터 가이드를 이용하면 동기화 멈춘 시간부터 원본에 대해서 동기화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이드로 스탠바이를 만든 것을 대상으로 풀로드를 실행하고 실제 액티브에 있는 것은 CDC로 그대로 넘기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DMS에서는 테이블 매핑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키나 어떤 특정 데이터 레인지를 통해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나누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0번까지의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 1001번부터 2만 개까지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태스크를 나눠서 패럴하게 데이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드를 위해서 태스크를 하나 실행하시고 CDC를 위한 태스크를 만들어서 동시에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테라 이상의 4개의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고 각 테이블은 한 60 TPS를 사용 중이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스냅샷 to old라는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TPS를 좀 2개로 나누어서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PS가 낮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통해서 풀로드 소스로 액티브 데이터 가드의 스탠바이를 대상으로 풀로드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스탠바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실시간 데이터를 CDC를 시작해서 계속 증분을 다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TPS가 높은 TPS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 테이블에 대해서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10개를 만들어서 대략 테이블당 20개 정도의 태스크를 만들어서 풀로드를 하고 그리고 100만 개에 대한 로우에 대해서 CDC를 동시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즉 테이블을 나눠서 동시에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지 오브젝트 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랍을 처리할 때는 테이블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인덱스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랍을 마이그레이션 할 땐 저희는 2개의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랍을 제외한 전체 로우를 먼저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이고요. 원본에서 랍 데이터를 쿼리하고 랍들만 따로 대상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이 2개로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랍도 사이즈별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랍 사이즈가 64KB 미만이다 라고 할 때는 DMS는 랍을 전체를 어레이 모드로 읽게 됩니다. 디폴트의 어레이 사이즈는 1000입니다. 그래서 64KB 계속 읽고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64KB 이상인 경우에는 64KB보다 랍 사이즈가 같거나 작은 경우는 그냥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고요. 만약에 크다고 하면 좀 분리를 해서 C랍의 경우에는 get 데이터, 블랍의 경우에는 OCI 랍 리드를 통해서 따로 분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MS에서 전체 랍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랍 값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이 널이 아니면 원본에서 랍이 어느 정도 된지 사이즈를 룩업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를 전체를 룩업하고요. OCI 랍 리드 2라는 것을 통해서 풀랍 청크 사이즈를 전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읽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즈를 타겟에 전달을 하고 계속 다음 청크를 읽어서 잘라서 전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2TB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500기가 정도의 랍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리고 랍의 사이즈를 보니까 128kb 미만인 것하고 5MB의 랍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DMS 설정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랍을 열에 포함하지 않는 것, 전체 랍 모드, 그리고 제한적 랍 모드가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랍 모드보다는 제한적 랍 모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랍 사이즈를 읽고 계속 잘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랍 크기가 64KB 미만이라면 제한 랍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최대 랍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정하시면 해당 랍 크기만큼 계속 잘라서 던져주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64에서 128KB라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랍의 사이즈를 보시고 적은 것들은 리미티드 랍 모드를 실행해서 던지고 좀 큰 것들은 수동으로 랍을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크다, 128KB 이상이다 라고 한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좀 변경하고 랍을 S3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MS에서는 CLI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설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키가 존재하지 않고 랍 포함한 테이블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해서 오라클 안에서 랍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다음에 쿼리들을 사용해서 보실 수 있고요. CLI를 통해서 다음에 버퍼 사이즈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림 버퍼 카운트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는 저희 3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이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의 크기가 정말 크다면 스트림 버퍼 사이즈 두 번째에 있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테이블이 정말 많다면 마지막으로 컨트롤 스트림 버퍼 사이즈를 통해서 서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CDC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과 대상이 있으면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복제 인스턴스 안에서는 인커밍 스트리밍을 메모리 쪽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CSV를 생성하고 대상 포스트그레로 카피 명령을 통해서 던져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높은 TPS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DMS에는 트랜잭션 모드가 있고 그리고 배치 적용 모드가 있는데요. 디폴트 작업 설정은 배치 모드가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폴스, 즉 이네이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랜잭션 적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본과 동일하게 적용 순서를 가지고 있고 캐시된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적용하죠. 반대로 배치 같은 경우는 원본에서 변경분을 읽고 배치를 생성합니다. 배치를 생성하고 대상, 타겟 배치에 변경된 것과 함께 인터미디엇 넷체인지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넷체인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경분을 압축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 타입 변환 부분입니다. 오라클의 넘버 타입을 포스트그레로 넘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더블 형태로 변경되어집니다. 이게 실제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오라클 쪽에 2045라는 컬럼의 값이 있다면 마이그레이션 되면 2045.002 붙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는 원본 데이터 타입은 DMS에서 읽을 때 SQLite 버전 3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다시 DMS의 데이터 타입을 타겟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할 때 저희는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더블 형태로 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테이블이 적은 경우에는 몇 개의 테이블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트리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테이블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풀 로드를 한 다음에 컬럼 데피니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CDC를 할 때 옵션들을 통해서 원치 않은 소수점들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TF-8에 대한 설정입니다. 요즘에 뭐 이모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간간히 나타나는 이슈들입니다. 현재 DMS는 4바이트의 UTF-8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DMS는 UTF-16으로 변경이 되어지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원본에서 4바이트의 UTF-8 컬럼을 제거한 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 컬럼을 파악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 커넥션 어트리뷰트로 해당 값을 변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바이트 UTF-8 컬럼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에 쿼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본에서 캐릭터를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수를 짜 보았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4바이트 캐릭터 셋을 3바이트 캐릭터 셋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CS 스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CS 스캔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로우 아이디를 조회하고 커넥션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DMS를 통해서 오라클을 RDS 포스트그레로 마이그레이션한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S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트림블이라는 회사의 얘기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 블로그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례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PS 쪽 데이터를 좀 취급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노스 아메리카의 DB, 유러피안 DB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달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다음과 같이 비용 절감, 가용성, 확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할 때 SCT의 평가 레포트를 통해서 얼마나 마이그레이션 공수가 걸릴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노우볼이라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통해서도 같이 사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했고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오퍼레이션하고 있는 터드는 다음과 같이 DMS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한 것은 매우 간단하고 신속한 작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URL을 통해서 전체 인터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강연이 끝난 후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SCT는 다음 URL을 통해서 설치와 사용 설명서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DMS도 마찬가지로 다음 URL에서 여러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콘솔에 로그인 하시면 저희의 RDB 쪽인 오로라, 그리고 NoSQL인 다이나모DB,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로 마이그레이션 할 땐 6개월 동안, 마이그레이션 할 때 들어오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는 다음의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라클의 어떤 펑션은 포스트그레에 어떻게 변환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이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고요.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DMS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아마 곧 새로운 피처들이 곧 또 올라올 예정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일주일, 2주일 뒤에 접속해 보시면 새로운 피처들이 업데이트된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해서 강연 평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시면 추후에 나가실 때 뭔가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 자료랑 녹화 동영상은 저희 공식 소셜 채널로 곧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